스페이스 상장 전날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젠스랑 CEO의 방한 이후에 이벤트가 소멸했다라는 점이 시장의 조정을 좀 나타냈죠.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졌다. 6월 18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IT에 대한 버블론이 조금씩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미치면 4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거죠. 지금은 이제 전력인프라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종목을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젠스랑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튜버로 새롭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 차영주 TV 운용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이제 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제 개인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이 신사임당에서도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떻게 이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폭락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상황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한마디로는 정의가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하죠. 몇 가지 이유가 겹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젠스랑 CEO의 방한 이후에 이벤트가 소멸했다라는 점이 젠스랑 관련주들의 하락을 유도하면서 시장의 조정을 좀 나타냈죠.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각종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커졌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조금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6월 18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케빈 러시라는 신임 연은총재가 주재하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시장은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IT에 대한 버블론이 조금씩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부채를 늘린다라든지 아니면 실적 가이던스 전망이 조금 낮아졌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와 있었던 상황에 있어서 증시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요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같이 변동성을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6월 11일인데 내마녀의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성 이런 것까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조금 여러 가지 얘기,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시장이 조금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주변을 살펴보니 쉬어갈 만한 요소들이 있다.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피크아웃 정점 통과 우려가 있는데 업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의 결론 내리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일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피크아웃이다라는 것은 이제 피크아웃이다라는 것이 성장하는 산업인데 무엇이냐라는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성장세가 조금 꺾인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바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성장세가 꺾였다라고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수치들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빚을 늘린다라든지,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소진된다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가이던스가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 이런 얘기들로 또 활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 반도체를 우리가 좀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놓고 보면 이게 이제 7월 달 들어가면 또 프리어닝 시즌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실적 공백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항상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월 달을 생각해 보면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죠. 이제 3월 달에는 전쟁 이슈가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닝 시즌이 조금 멈춰지면 조금 이런 어떤 그 변동성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으로 7월 달 들어서면 우리가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고 가이던스가 나오고 확정 실적, 잠정 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반도체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절대적으로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하회한다라든지 하이닉스가 200만 원을 하회하면
싸다라는 인식들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막 혼재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실적에 대한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 거죠. 뭐 차영주가 평상시에 밥을 2공기 먹다가 1공기 먹으면 제가 몸이 어디 아픈 건가? 어디 이제 뭐 앞으로는 뭐 다이어트 하려고 하나?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다음 끼 되니까 또 2공기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내가 기우했었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이제 2공기 먹다가 1공기 반 뭐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몇 명 나타나니까 야 이제는 좀 2공기 먹던 것에서 1공기 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들도 일부 있는 것 같지만 물론 이제 그게 하나의 전조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서 더 이상 2공기를 못 먹는 비유입니다. 사정이 될 수도 있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조금 판단이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 정말 몇 개월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특히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그 사이에 빠지면 어떡하느냐라는 건데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풍부한 고객의 탁권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반도체가 싸지면 좀 밀리면 사겠다라는 좀 생각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다.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앞서 얘기했던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놓고 보면 고점이 8,900 정도였는데 저점이 지금 현재 녹화일 기준 7,400이거든요. 이게 대략 한 16, 7% 정도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조정을 놓고 보면 6,800에서 5,000까지, 6,300에서 5,000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대략 한 20% 조정받았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착시 효과 때문에 조정폭이 커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뭐 그렇게 조정이 아직까지는 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인 현재 가격대에서 주도주 미보유자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특별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신사임당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0만 원이 지금 생기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코스닥 사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30만 원 미치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까지? 대략 5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했으니까 40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을 거죠. 그러면 목표 수익률은 30% 이상, 30-40%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아직 이제 매력적인 구간대로 내려온 거죠. 삼성전자가 30만 원 넘어서 30만 원, 5, 6만 원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목표 수익률이 좀 낮아지는 거니까. 반면에 현 구간에서 목표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마이너스 11억을 1년 만에 플러스 13억으로 만든 주식 투자 비결. 주식 왕초보도 가능합니다. 한 달 커피값으로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 삼성전자 다음 주 추가 하락 있을 거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6월 달의 변동성은 조금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녹화를 하고 업로드되는 어떤 시간들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시장이 안정된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파동이 생기면 어떤 잔잔한 곳에 돌을 던지면 이 파장이 쫙 잔파도가 계속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파장이 일다가 싹 멈추지는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인 법칙이고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죠. 조금 저는 6월 달은 좀 조심스럽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이제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다라는 것은 사자가 사라진 상황이고 매수 사이드카가 걸린다라는 것은 팔자가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좀 안정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지금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수에 대한 반대 매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밀리면 좀 사가지고 뭐 하루 이틀 보겠다라는 베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뭐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진 않지만 비틀거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걸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몸을 좀 툭툭 털고 내가 뭘 잘못했지, 돌부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좀 심호흡을 한 다음에 좀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계가 6월 달에 나타나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위성이에요. 6월 달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장이 올라가면 7월 달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지금 쉬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봐요. 지금 상태에서 조금 팔 물량들은 팔리고 뭐 몇 가지 소식들이 좀 들리죠. 싱가포르계 헤지 펀드들이
한국의 레버리지 축소한다라든지 아니면 미국계 어떤 특정 펀드가 한국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던 물량의 1.5%를 팔았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팔 사람들이 좀 팔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잦아들고 나면 다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물량들이 올라갈 때마다 쏟아진다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좀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것을 쉽지 않아요. 이거 이 또한 지나가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쉬운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3월 달에 20% 변동성을 견뎌내고 4월, 5월 달에 또 좋은 시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살아있다는 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좀 견뎌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 글로벌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수급이 이탈할 리스크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스페이스 상장 전날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들 빠져나갈 건 좀 빠져나갔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일부 투자자분들은 스페이스X를 상장을 하면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IPO를 할 수 있는 증권사가 이제 미래에셋 증권 하나였었고 특정인만 할 수 있었으니까 내가 서학개미가 돼서 스페이스X를 살까 아니면 ETF를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미 ETF 같은 경우는 미리 사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자라는 관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서 미국 이제 시총 10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있죠. 과거 우리가 LG엔솔이 상장되면서 우리 지수 코스피 지수 5위 내에 들으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에 편입이 되면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기관들은 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밸류라든지 가치랑 상관없이 주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물 팔고 선물 살 때 이게 트래킹 에러라는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정확히 이론가가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장이 되고 나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없으니까 많은 기관들이 이걸 사기 위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몰릴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장되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열흘 가까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일같이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LG엔솔 같은 경우 우리가 중국의 CATL의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사면서 따라 샀던 개인들이 이제 물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스페이스X도 약간의 고평가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막대한 자금들이 투여되고 5년 뒤에는 IPO 자금도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가 단기간에는 주가가 견조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다른 관점에서는 기관들이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증거금을 납입했던 부분들이 이제 풀릴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묶였던 자금들이 풀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미국의 IT주들이라든지 우리의 이제 또 IT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리해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조정이 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진입할 만한 삼성전자 같은 주식 2개 추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지금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전력 인프라를 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전력 인프라가 4월 달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 들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았죠. 밸류 논란이 좀 불면서. 근데 지금 이제 차트상 바닥을 찍어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력 인프라,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종목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섹터는 이제 방산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물론 이제 중동 전쟁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방산주들이 다시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메리트,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메리트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보면 일단은 전력 인프라는 우리가 AI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주 모멘텀, 수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틈새 종목으로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소비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같은 경우도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요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젠슨항 출국하면서 LG전자와 네이버 하락이 있었는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합니다. 이거는 조금 당분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급등락을 거듭한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락 이후에 급락한 차트가 바로 V자로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어렵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젠스랑 CEO가 왔다 간 다음에 도대체 뭘 남겨놓고 간 거야? 라는 어떤 의구심들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간부회동 때는 우리나라한테 GPU 25만 장을 준다라는 어떤 호재성 재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어떤 뭐 협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뭐 M이라든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것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이 없다라면 과연 사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굳이 내가 물론 이제 주가가 제자리로 왔으니까 좀 사야 되겠는데 근데 올라올 때마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하잖아요. 올라올 때마다 팔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매물대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첫 번째 올라갈 때는 매물대가 없었습니다만 두 번째 올라갈 때는 매물대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점이 다르다라는 점을 보면 우리가 젠스랑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때는 결국 그 이벤트가 끝났을 때는 빠르게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참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학습했다. 이렇게 물론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